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 7일 재보선일을 불과 9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민주당 박영선 후보 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 후보 측은 오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를 계속 이슈화하고 있지만 별다른 여론의 반응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KBS 오보 편파 방송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내곡동 땅 이슈는 사실상 약발이 완전 떨어진 상태입니다. LH 투기 사태, 세금 폭탄 등 부동산 이슈가 블랙홀이 민주당과 박 후보 측의 네거티브 공세를 모두 빨아들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단의 대형 한방이 없는 한 현재의 판세를 뒤집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양측 선거 실무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관심의 초점이 되어왔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재보선 관련 입장 표명이 빠르면 이번 주 중에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즉 지인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윤 전 총장이 서울시장 선거 사전투표일인 다음 달 2, 3일을 전후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입장 표명의 방법과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를 놓고 측근들 간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방식보다는 사전투표에 앞서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재보선의 의미를 피력하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야권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 후보들이 상당한 격차로 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구태여 여권에게 역공의 빌미를 줄 가능성 있는 행위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서 최종 입장 정리는 이번 주 후반에나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단일화 경선에 패한 뒤 오세훈 후보 유세를 매일 한 차례 이상 동행하면서 최선을 다해 돕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보선 후 전개될 야권 재편과 대권 레이스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윤 전 총장도 5월 중순경 정치권 진입과 관련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4.7 재보선 이후 야권 내에서의 정치적 운신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재보선 승리에 일정 부분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강남북을 오가는 주말 유세전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문 정권의 거듭된 정책 실패로 인한 성난 부동산 민심을 보듬을 과감한 재건축, 재개발 추진 공약을 쏟아내면서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정권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직격함으로써 박영선 후보를 치는 일종의 성동격서 전략을 쓴 셈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일자리는 못 만들고 주택 가격만 올려놓은 것은 천추에 남을 큰 대역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고용과 분배, 부동산 시장을 역대급으로 악화시킨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민 전체를 가난하게 만든 데 대해 반성하는 걸 본 적이 있느냐고 묻고 그것을 중증 치매라고 비유했더니
과한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야당이 그 정도 말도 못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오 후보는 또 박영선 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일본 도쿄에만 집이 있는 줄 알았는데 서울에도 집이 있더라면서 구로구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연희동 대저택에서 살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오 후보는 그동안 구로 구민들은 2008년부터 구로울 지역에서 3선을 한 박 후보가 여기에 살면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줄 아셨을 것이라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 지역에 안 산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꼬집었습니다. 오세훈 후보와 좀처럼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강남 재개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특히 박 후보는 부동산 공급을 위해서 공공주도 형태를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춘 정부 2사 주택공급 대책과는 결이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 후보는 어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서울시장이 되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달라지는 부분이 많이 있고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 문 정권에서 강력 억제해온 강남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박 후보는 강남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개발 형태도 반드시 공공주도 형태를 고집하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는 35층 일률 규제 완화 등 정부 부동산 정책 규제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어떤 규제를 하려면 그 규제의 이유와 원칙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시민이 공감해야 한다면서 서울이 남산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도시라고 보면 남산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스카이라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하면 서울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층고 제한을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세 대란, 집값 폭등, 종부세 폭탄, 공시지가 인상 등 부동산 이슈가 서울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선심성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문 정권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대전환이 없는 한 설사 서울시장에 당선되더라도 그런 공약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박 후보는 유세 중 20대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20대의 경우 과거 역사 같은 것에 대해서는 40대와 50대보다는 경험치가 낮지 않느냐면서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여러 상황을 지금 시점에서만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을 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경험도 백도 자산도 없는 청년들이 오르겠다는 사다리를 뻥뻥 걷어차 놓고 이젠 청년들의 절규를 헛소리 취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역사 경험이 없어서 민주당을 싫어한다는데 자기들이 경험 없을 때 민주화 운동한 것을 끝없이 우려먹으면서 지금 청년은 무식해서 판단력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아무튼 여야 각 당이 서울시장 선거에 모든 화력을 동원해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야권 후보 단일화와
안철수 대표 적극적인 지원 유세, 여기에 윤석열 전 총장의 간접 지원을 업은 오세훈 후보 강세가 종방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선거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패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 내년 대선에도 먹구름이 낄 것이라는 판단 아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판세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 계기를 잡지 못해서 고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난지원금 살포도 이미 지난해 총선에서 써먹은 탓에 효과가 없는 데다 막판에 큰 것 한 방 터뜨린다는 소문도 있지만 뜬 소문에 그칠 공산이 큽니다. 공연히 무리수를 두다가 거꾸로 역풍을 맞을 짓은 하지 말고 이번 주부터는 네거티브 공방보다 정책 대결을 벌이면서 조용히 민심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